자, 일단은 지금 시간 1시가 넘었어요. 넘었기 때문에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1시 이전에만 볼 종목이다 했는데 지금의 기준은 좀 뭐라 그럴까 공격적이신 분들의 기준에서 1시 이후에도 난 들여다볼 거야 라는 기준입니다. 오전장에 그 올려드렸던 기준이 엔터주 4종목,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가 잠깐 나왔었고요. 엔터주 뭐 4종목, 그리고 또 마이오니아,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이렇게 해서 6종목 정도. 카카오가 잠깐 나왔나요? 그리고 이제 하이브도 말씀드린 것처럼 12조짜리 종목에서는 거래대금이 다소 제한적인, 그리고 SM이 Y젠터보다는 거래대금이 좀 제한적인. 그래서 JYP냐 Y젠터냐에서 우리는 이제 Y젠터를 설정을 한 거고, Y젠터를 뭐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오늘 수요일까지 5거래일 동안에 상당 폭의 지금 수익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아쉬운 거는 이제 뭐 개장 초에 차익 실현 이후에 2% 이상 위쪽에서 재편입했다라는 게 좀 아쉽긴 한데 나쁘진 않습니다. 비중 뭐 더 확대하면 되겠고, 그리고 외부에 계신 분들께 뭐 녹화가 기니까 이제 뒷부분까지 다 못 보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냥 짧게만 말씀드리면, 어, 네이버에서 인정도 검색해서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세요. 찾아오시면 이렇게 홈페이지 나오거든요. 그냥 홈페이지 나오면은 이렇게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하셔서, 수익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종목 검색기 무료로 쓰게 해주세요 이렇게 전화도 오는데, 결론은 수익이 목적이시잖아요. 수익이 목적이시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준 설정 범위를 좀 잡으셔야죠. 음, 그죠?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종목 검색기 기준에서 오늘부로 저기 우리 원고 작업하시는 분 오시면 요거 바꿔달라 그러세요. 5월 달로 바꿉시다 우리. 5월 달 기준으로 바꿔가지고 5월 기준에서도 충분히 변동성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래서 5월 종목으로 바꾸고, 요 메인 화면도 우리가 5월로 바꾸고, 방송 원고도 5월로 바꾸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수익 범위들을 좀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방에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전화 주셔가지고 나 이것도 하고 싶어요 하시는데, 이제 교육방의 기준입니다. 교육방의 기준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화 주셔서 나 교육받고 변동성 매매하고 싶어요 하시는 경우, 여기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이제 VVIP 방에 포트폴리오 구성을 오픈을 해드리긴 하는데, 예, 그래서 뭐 참조하시고요. 여기는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변동성 매매하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화하셔서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종목에 대한 걱정이시잖아요. 근데 S1300은 시가총액 1000억 미만 3000억 이상짜리 종목이에요. 뭐 성우하이텍 조금만 움직이면 이제 뭐 신고가 뚫리는 상태의 기준이니까, 조금만 움직이면은 성우하이텍도 시가총액 1조 이상으로 올려질 거란 말이죠. 근데 아직까지는 1조 미만이라서 YG 플러스든 성우하이텍이든 우리는 제한적으로 본다. 그리고 YG 플러스도 마찬가지예요. 목요일부터 이제 종목 검색에 포착은 됐는데, 중요한 거는 자 보시면은 결론적으로 Y젠터의 여기서부터의 등락을 한번 보자고요. 5월부터의 등락을. 5월부터 해서 등락 보시면 51%죠. YG 플러스는요, 더 가볍고 더 뭐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올라가고 막 엄청난 수익을 내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YG 엔터보다 못 가요. 응? 에코프로 시가총액 20조까지 올라올 때 나머지 시가총액 뭐 1조, 2조, 3조 몇 천억짜리가 더 갈 것 같죠. 근데 에코프로가 더 가잖아요. 그리고 고점에서는 덜 빠져요 또. 네, 결론은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1월 이전의 기준이었다면은 종목이 원체 없으니까, 거래대금이 없고 또 종목이 없고 하니까 1조 미만짜리 종목에서 교육용의 종목도 설정을 해드렸는데, 지금은 뭐 미어 터지잖아요. 미어 터지는데 왜? 그래서 오늘 기준에서도 총 오늘 4번 문자 나간 거예요. 차익 실현, 재편입, 재편입, 재편입. 그렇게 해서 Y젠터의 매수 사인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갔고, 또 주력주도 나쁘지 않아요. 이제 현대로템하고 HD, 현대인프라코가 짜증스러운 흐름이지만, 나머지 이제 뭐 LG화학도 오래간만에 긍정적이고, 그리고 뭐 어제 이어서 오늘 하이닉스, 또 LG전자 뭐 이런 쪽의 흐름도
일단 나쁘지 않아서 변동성 매매하기가 나쁘지 않은 위치입니다. 또 Y젠터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3,000원대 금요일부터 해서 지금까지니까 2만 원 올라왔어. 거의 뭐 상한가 수준이야. 그러니까 뭐 소형 잡주에서 뭐 한번 해보겠다 하지 마시라니까요. 이런 쪽에 거래가 최상위로, 거래대금 최상위로 올라올 때 이런 쪽 보시면 되고요. 바이오니아도 변동성이 무섭죠, 사실은. 이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 우리가 4월 달도 그렇고 5월 달도 그렇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4만, 그러니까 5만 원 미만에서부터 7만 원대까지, 77,400원까지 올랐어요. 초단기간에. 그러나서 말 같지도 않게 또 하한가 한번 맞고 뭐 정신없는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기준에 지금 13시 걸로 켜놨기 때문에 진입이 이제 이쪽으로 나오는데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5만 원 저는 5만 원 이하에서 형성이 됐던 부분이에요. 편입 설정 범위가. 그래서 오늘 그 종목 검색기 교육 단타방에서는 바이오니아 5만 500원에도 매수 사인을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검색기 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나왔던 부분이 5만 300원, 200원, 5만 원 전후에서 계속 나왔던 거죠. 조금 있다가 이제 그 바이오니아 부분도 이제 캡처를 해서 잡아서 올려드릴 텐데 Y젠터하고 여기 있네요.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 이렇게 그죠? 그래서 바이오니아의 기준의 흐름도 검색기에서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 응? 그런 기준들 감안해서 이 뭐 얼마나 행복한 기준입니까? 지금 기준에 주가 부분이 이 편입 단가 대비 뭐 4, 5% 등락 범위뿐이 안 되지만은 뭐 편입하고 뭐 상한가 한번 만들어줘 이런 그 막연한 기대 요인보다는 거래가 수반된 상태에서의 흐름이 연출되는 모양새를 향후에도 기준점으로 설정해서 변동성 매매 기준점으로 설정해서 대처하는 게 옳다. 그러니까 거래가 수반되고의 흐름.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요때 신호가 발생이 됐어요. 진입 신호가 10시입니다. 10시 기준에 진입 신호가 발생이 됐고 시가가 49,750원이고 5만 원 공방이 계속 나왔어요. 그 5만 원 공방에서부터 이제 그 진입 설정을 잡았다라고 한다면 요 기준에 지금 얘가 지금 프로그램이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장중이니까 여러 종목을 보시고 그리고 뭐 기억 속에서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상태는 아니실 텐데 우리는 이제 기억을 쭉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어느 위치에서 어떤 수급이 유입됐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다 해석해서 놓고 보는데 오늘 기준에서 이제 개장 초에 쭉 뻗어 올리는 10시에 벌써 이미 신호가 나왔으니까 그 기준에 프로그램 매도가 쭉 있다가 10시 기준점에 아마 한 17만 주 정도 된 것 같아요. 프로그램 매도에서 17만 주니까 대략적으로는 저점 그 매도 물량까지 감안했을 때 20만 주 정도가 된 거죠. 수급이 들어온 게. 어찌 됐건 뭐 순매수 기준으로 놓고 보실 때 17만 주, 18만 주 뭐 이렇게 형성이 돼 있었고 그러고 나서 5만 2천 원 공방 나올 때가 30만 주 정도. 그러니까 5만 원에서 5만 2천 원 사이에 한 10만 주, 12만 주, 13만 주 요 정도 더 들어왔다가 지금은 이제 뭐 한 10만 주 더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물량이 나갈지 들어올지 솔직히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Y젠터예요. Y젠터 같은 경우 오늘 이제 매수 사인을 다 드리고 또 지금 조금 전까지도 매수 사인 또 잡아드렸어. 왜냐면 프로그램 수급도 계속 들어오면서 고점 돌파니까 VI도 발동이 됐고 9% 92,900원까지도 올라갔고 뭐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기준은 10%대까지만 따라붙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래대금 아주 최상위는 아니니까 뭐 5위 안에 들어가 있거나 이러지 않죠. 겨우 이제 뭐 11이 뭐 12 전후에 놓여져 있으니까 10%까지만 최대폭은 따라붙을 건데 일단 어찌됐든 그 흐름 속에서 프로그램이 이렇게 계속 들어와주면 되는데 바이오니아는 일단은 뭐 한 28만 주대 들어오다가 더 안 들어와요. 멈춰 있어. 그러고 나서 오히려 프로그램이 매도가 나오면서 뭐 25만 주 수준까지 뭐 프로그램 매수가 줄어들면서 다시 5만 원 공방까지. 그러면 사실 그때는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교육받고 하셨던 분들은 그러면 여기서 들어볼까? 왜? 5만 원 전후에서 형성됐던 게 17만 주인데 뭐 손바뀜일지 차익 실현일지 모르지만은 어찌됐건 25만 주에 다시 5만 원으로 왔다?
그럼 난 여기서 한번 단기 공략해 볼래. 그럼 지금 한 3% 수익이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수급이 더 들어와. 빵 치고 들어올리면서 뭐 30만 주, 35만 주, 40만 주 순간적으로 막 매수 잡아 당기면서 들어올려. 그러면 이제 수익률을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응? 만약에 여기서 좀 기다렸는데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나오면서 밀려 떨어지면은 차익 실현 단행해야죠. 그리고 재편입 기준은 다시 5만 원 공방인데 프로그램 수급이 어느 정도냐. 아주 단순합니다. 얘를 뭐 펀드멘털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뭐를 할 거예요. 누적적인 매집이 있어. 막말로 개뿔 얘 들어가서 변동성 매매 뭐 수익 기준 설정 잡아져서 형성이 됐다 할지라도 결론은 이런 수익 범위에서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헤네시아 선생님께서도 수익을 월등히 잘 잡아내신 종목이거든요. 그 요거를 빼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이제 30% 이상짜리 수익 그 범위를 쭉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 기준의 설정 범위를 우리가 이렇게 쭉 이렇게 설정 범위를 보여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가급적이면 이제 좀 펀더멘털이 뒷받침되는 종목이나 뭐 2차 전지처럼 흐름이 연출되는 쪽 그런 쪽이 뭐 더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예. 뭐 모르는 번호 안 받아야 되는데 계속 이 스팸들. 자 그렇게 해서 바이오니아는 아마 빼놓은 것 같아요. 이 30% 이상짜리 종목이 너무 많아서. 어찌됐건 우리 헤네시아 선생님께서도 바이오니아에서는 2월에도 뭐 70%, 80% 이런 수익까지 내셨고 그 이후에도 아마 좋은 수익을 다 내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저평가는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굉장히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조금만 이상하면은 정리를 해야 돼요. 앞전의 흐름에서도 그랬고 뭐 이런 비이성적인 이게 무슨 뭐 SE 사태 종목도 아니고 뭐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 자인을 좀 제한적으로 드려야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또 덜컥덜컥 뭐 5%, 뭐 심지어 10%까지 편입 기준을 잡아드려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설정하시면 안 되고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정도에서 잘 대처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쁜 그림 만들어 놓고도 결국 뭐 한 방에 이렇게 뭐 특별한 내용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2차 전지라든가 혹은 또 엔터주들도 프리미엄이 높지만 그들의 성향하고는 또 틀리다라는 부분. 여기 지금도 똑같죠. 프로그램이 뭐 들어오니까 솔직히 바보 아니거든요. 전체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 전문가들을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되는 거예요. 방송 나오는 그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특히 야간 방송에 나오는 그 전문가도 아니잖아. 낮 방송은 뭐 그래도 증권사의 뭐 센터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오시면 또 학자분들, 경제학자분들 나오시고 그러시면은 뭐 그런 그 주옥 같은 내용들은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무슨 뭐 유료 활동을 하는 윤정두라든가 야간에 나오는 친구들 거기에 무슨 뭐 경제평론가라고 요즘에 공중파에도 경제평론가를 갖다 쓰는데 검증 안 된 그런 거는 듣지도 마세요. 예? 그래서 결론은 이런 바이오니아 같은 종목을 일반적인 전문가들 방송에 나오는 전문가 나부랭이들이 지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바이오니아라는 종목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고 비중을 많이 사실 것 같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많은 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받아보고 또 강연에서 직접 대면해보고 이렇게 했을 때 지극히 다 정상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지극히 대처하세요. 이런 종목 들어가셔도 진짜 내 소중한 자산이니까 코딱지만큼 들어가시는 거지. 그러다가 가끔 이제 윤정두나 이런 사람들이 막 그냥 막 공격적으로 대박입니다 하면은 주식 초보자들이나 또 혹은 수익이 좀 여유가 생기셔서 이제 막 약간 오버하시는 경우에 조금 더 사시는 거지 이걸 누가 막 공격적으로 비중을 채우겠냐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 프로그램 요 수급 논리에 의해서 움직인다니까요. 얼마 전에 SG 사태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논리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CFD 같은 경우에 뭐 파생 상품이 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해치 부분이라는 것이
외국사를 통해서 하느냐 아니면은 국내사를 통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국내사를 통해서 하면요, 어, 금융투자로 잡혀요. 금융투자로. 만약에 이게 ELW 상품이 발행돼 있어서 ELW를 왕창 샀다 누군가가. 그럼 개인이 샀어도 금융투자가 해지를 하기 때문에 금융투자로 잡혀. 기관으로 잡히죠. 만약에 이게 진짜로 CFD다 그러면은 외국인으로 잡히는 거고. 요즘에 이제 CFD의 상당 부분을 외국인들이 해지를 합니다. 근데 뭐 공중파의 경제평론가라고 데려다가 말을 시키는데 파생 자체를 모르는 사람한테 그걸 물어보니까 CFD의 해지는 무조건 외국인이 하게 규정이 잡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이제 그 선진 금융 기법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 그 증권사 계시는 분들의 역량이 조금 선진 시장보다는 좀 못 미치는 부분들, 그 분야, 그게 파생 분야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해외 사들의 해치 기준이 많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뭐 쓸데없는 또 얘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선물 쪽 보시면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 선물 계약 그 수량을 보시면요, 선물이라는 건 파생이잖아요. 그리고 현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가상적인 거를 매수 매도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가상이기 때문에 개인이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사고 싶어요. 현물이 아니야. 그럴 때 누군가는 공급을 해야 되죠. 그 공급을 LP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동성 공급자 LP. 그거를 기관 투자자와 외국계 기관 투자자가 하는 건데, 외국계 기관 투자자가 역량이 풍부하단 말이에요. 선진기법에 대한. 그래서 그쪽이 왜곡된 주가 현상이, 지수 현상이 나오지 않게끔 정상적인 가격에 유동성 공급을 해요. 뭐 옵션을 막 그냥 뭐 무지하게 사재낀다고 해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그러지 않게끔. 그래서 그 해치를 외국인들이 다 하는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뭐 외국인 포지션이 뭐 매도가 많고 매수가 많아서 시장에 이번에 만기에 어떤 방향이 나올 거, 그건 다 구라예요. 농담이 아니라 그들의 그 대부분은 해치이기 때문에 시장의 전체적인 편입 기준의 물량이 어느 방향이냐의 기준인 거지,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일단은 아닙니다. 해치입니다. 하여간 그건 나중에 기회 되면 파생 설명할 때 해드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바이오니아의 이 프로그램의 수급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치는 않아요. 원체 기법이 좋아졌다는 거죠. 예전의 기준처럼 그 창구에서 매수, 매도, 전표를 내서 매매를 할 때는 거래량의 왜곡 현상도 없었잖아요. 지금은요, 거래량 왜곡 현상까지 나오죠. 한 이런저런 걸 다 감안해서 지금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뭐 기도하는 것뿐이 없어요. 만약에 여기서 들어가신다면 들어갈 수 있느냐? 그 얘기했잖아요. 들어갈 수 있다. 지금 오후장에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있느냐?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 있습니다. 뭐냐? 두 종목입니다. 뭐냐? 와이젠터하고요, 바이오니아입니다. 근데 와이젠터가 만약에 고점 대비해서 이제 뭐 한 3%씩 밀려 내려오면은, 그러면 매수 신호가 없어져요. 탈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차익 실현을 하든 편입 단가 대비해서 뭐 나머지 기준을 잡아서 추가 편입을 하든 여러 가지. 바이오니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진입 신호 나온 게 오전장에는 5만 원 전후에서 나왔고, 그리고 이제 오후장에는 계속 그 진입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한시 수식은 안 나오다가 제가 이제 그 요 수식을 13시 수식으로 이제 바꿨을 때 매수사인 나온 게 5만 800원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결론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수식은 뭐예요? 종목 검색해서 나온 거는 펀더멘탈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매수하세요. 이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 이거 뭐 에코프로는 왜 안 나와? 그죠? 에코프로는 최근 들어서의 거래대금 대비해서 평균 거래대금과 또 이동평균선의 기울기와 또 매수 강도와 이런 부분이 종목 검색기에서 나오지 않는 수준.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에코프로 지금 사도 되나요? 아니요. 얘가 오늘 변동성이 나오려면은 이미 개장주부터 해서 1조 이상, 1조 5천억, 2조 6천억 터져야 되는데 캐플 안 터졌잖아요. 그나마도 지금 3천억으로 많이 올라온 거예요. 조금 전에 뭐 천 몇백억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1조, 2조 6천억 터지던 애가. 그러면 이 에코프로의 변동성 아무리 높게 움직여봐야 제가 판단할 때는 어쩜 뭐 엄청난 이슈가 불거지지 않는 한 10% 등락 범위가 나오기도 힘들어요, 사실. 사실 이 정도 변동이 나오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가격 반발력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수식이 뜰 수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거래대금이 어찌됐건 지금 뭐 바이오니아의 거래대금이 최상위로 좀 올라와 있는 거죠. 아까 5위 전후까지 올라왔었나요? 지금은 이제 고점을 그 52,000원을 세게 못 넘기다 보니까 맴돌다가 주춤하고 이렇게까지 뭐 아진산업에도 밀리는 그런 흐름까지 연출돼 있는데 1, 2, 3, 4, 5, 6, 7, 8위뿐이 안 돼요. 만약에 여기서 52,000원 뚫고 올라간다. 그건 뭐야? 프로그램에서 매수가 들어와서 뚫어주는 게 가능성이 제일 높고 프로그램이 안 들어오면 뚫을 가능성이 제한적이에요. 개인들이 막 흥분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이슈가 불거지더라도 누가 앞장서서 때려주고 위로 뚫어줘야 따라붙는 매수세가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이 친구도 52,000원을 넘기면 그러니까 51,900원이 고점인데 그 고점을 넘기고 52,000원 물량을 프로그램에서 한 30만 주 이상 40만 주 잡아가면서 들어올리면 그러면 오늘 한 단계 더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지 못하면요. 그러지 못하면은 만약에 저점 물량 5만 원 전후에 편입한 거 있다. 지금 차익 실현. 응? 그리고 고점 넘기면 다시 사는 거야. 더 높게 사더라도. 그리고 지금 차익 실현했는데 물량이 뭐 그나마도 28만 6천 주 프로그램에서 안 나오고 툭툭툭 떨어지는 물량에서 밀려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밑에서 뭐 재편입 혹은 비중이 아예 없어. 아니면 갖고 있어. 그러면 프로그램에 매도가 없는데 밀리네. 그러면 뭐 비중이 뭐 1%뿐이 없다 그러면 나 2% 조금 더 사봐야지. 어디서? 여러분들 편입단가 같은 기준에서 사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절해 가면서 요령껏. 결론적으로 하여튼 뭐 지금 이 얘기 들으시면은 외부에 계신 분들은 저게 뭔 소리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세요. 왜 그러냐면은 사려는 거야. 말려는 거야. 다른 데 가면은 바이오니아 뭐 끝내줍니다. 뭐가 어쩌고 이번에 뭐 탈모제가 어쩌고 그 얘기하고 앉아있는데 윤정도는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뭐 앉아서 프로그램 얘기나 하고 있고 프로그램은 어디서 봐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응? 근데 중요한 게 그 기준이란 말이에요. 펀더멘탈이 어제 오늘 뭐 이렇게 해서 바뀌진 않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저평가는 아니라는 거죠. 프리미엄이 너무 높고 심하게 표현하면은 거품이 너무 심하고 바이오주들의 지금까지의 위치에서도 그런 상태에서 움직임이 13%까지 나온 거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외국계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대부분 외국계에서 사는데 그게 이제 뭐 진정한 운영사 자금인지 아니면 뭐 자문사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 자금인지는 모르겠어요. 기관 투자자도 액티브 쪽은 변동성 매매 기준을 설정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잡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뭐 부티크라든가 이런 쪽이 외국계 운영사를 통해서 자금을 넣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CFD 관련해서 이제 시장에 많이 노출이 된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 결론은 지금 1시 50분인데 2시 기준에서 예를 들어서 뭐 1% 교육용으로 2% 분할 매수 교육용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문자가. 어느 관점에 만약에 이제 5만 원 전후 공방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유지가 된다 이렇게. 그러면은 뭐 믿지는 장사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갈 거예요. 그럼 100% 성공하느냐? 에이 그러지도 않죠. 프로그램 들어와서 사긴 샀는데 또 다른 뭐 외국인이 지금 팔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기준점만 좀 잘 해석을 하자.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만. 그리고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사도 된다라는 거예요. 예? 손절을 딱 감안하고 사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종목 검색기에서 나오는 종목 위주로만. 다른 거 뭐 에코프로 지금 사도 되나요?라고 했을 때는 변동성 매매로서는 사지 않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LG화학 사도 되나요? 비중 적으신 분들은 어차피 2차전지 우리는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가져가기로 했으니까 거기서 편입할 수 있습니다. 극명하게 좀 엇갈리겠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니아의 기술적인 부분으로 놓고 보신다면은 뭐 일조월봉도 다 봐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얘를 뭐 따져서 여기서 뭐 매물벽의 절반을 넘기는 이런 소설들은 쓸 이유도 없고 프로그램 쪽에 오늘 뭐 속된 표현 미친 듯이 한 100만 주 사버리면 뭐 이거 뭐 상한가 못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비이성적인 흐름이 나오는 종목이니까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거고 분봉 기준에서는 거래 대금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변동률이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4만 6천 원에 1,000만 주 터지면은 4,600억이에요. 5만 원에 1,000만 주 터지면 5천억입니다. 큰 차이가 아니에요. 일주 월봉에서 이제 뭐 4만 원짜리가 20만 원 돼 있으면은 똑같은 1,000만 주에도 4만 원에서는 4천억이지만 20만 원 돼 있으면은 얼마 2천억. 그런 경우가 있느냐?
있지. 에코프로가 13만 원이었어요. 2월 1일 날. 근데 그 에코프로가 예를 들어서 2월 1일 날 에코프로가 13만 원이었는데 이때 1000만 주 터지면은 얼마예요? 13만 원도 채 안 됐네. 12만 9천 원까지 올라왔네. 1000만 주 터지면 1조 2천억이에요. 100만 주라고 할까요? 그냥 쉽게 100만 주 터지면 얼마? 1290억이에요. 최고점으로 잡아줘도 1300억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100만 주 터지면 어떻게 돼요? 8천억, 8천억. 여기는 1000억인데 똑같은 100만 주도 여기는 8천억이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때 거래량 300만 주 똑같잖아요. 거래 대금이 달라요. 2조 6천억이라고. 근데 이제 분봉의 기준에서는 그 정도까지의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이오니아의 이제 5분봉 기준에서는 굳이 이제 그 거래 대금을 놓을 필요는 없이 소나 모멘텀 차트 정도 놓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이제 5분봉의 기준에 조금 무겁다 하시면은 10분봉으로 보셔도 돼요.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시간에서는. 개장 초에는 뭐 1분봉 보시더라도. 그럼 이제 지금 기준은 왜 이렇게 흘러갈까요?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을 한다라는 게 무엇이에요? 기술적 분석의 기준이 뭡니까? 가장 기초적인 거 원론부터 여러분들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기술적 분석을 무엇을 위한 거예요? 뭐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건데 기술적 분석을 한다는 거는 수급을 보기 위한 겁니다. 수급 논리예요. 누군가가 샀느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누가 샀어? 샀니? 캔들이 빨간색이야? 누가 샀네 그러면 어디서 가격이 출발이 됐든 어느 가격에 출발이 됐든 파란색이야? 누가 팔았네? 마찬가지예요. 소나 모멘텀 차트는 이동평균선의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뭐 예를 들어서 20MA다. 우리는 20MA를 초록색으로 씁니다. 그 기준이 다 있어요.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20MA다 그럼 초록색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실 땐 기울기가 계속 우상향이잖아요. 근데 소나 모멘텀 차트는 우상향이 아니야. 벌써 꺾여요. 주춤거리는 순간 꺾입니다. 주춤거리는 순간 차익 실현으로 신호가 나버려요. 응? 그잖아요. 그리고 각도가 제한적이면은 뭐 안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기울기가 우상향이냐 이 이동평균선을 잡든 밑에 소나 모멘텀 차트를 보든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게 그 다 보조 지표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동평균선의 기준에서의 기울기가 우상향이다. 그럼 뭐예요? 뭐긴 뭐야? 누군가가 계속 사나 보다지. 여기서 갑자기 막 깨고 내려가면 이평선이 하향되겠죠. 여기서도 횡보야. 그럼 벌써 이미 꺾여요. 기울기가. 누가 안 사는구나 이제는. 이거를 빨리빨리 캐치하기 위해서 보조 지표를 가는 건데 어쨌건 이걸 보는 게 뭐냐고. 그러니까 누가 샀냐 팔았냐예요. 그러면서 이 추세의 이 범위가 신뢰도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래량이라는 거죠. 거래 대금. 거래가 많이 실려 있어야 신뢰도가 높을 거 아니야. 이 강세를 띌 때 거래가 없으면 신뢰가 있냐고. 그러니까 에코프로를 거래대금 2조씩 터지던 애가 거래대금 개뿔이나 거래대금도 없는 상태에서 찔찔 뭐 이런 흐름 속에서 반등이 나와서 저 신뢰도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1월부터 얼마나 변동성이 컸어요. 어마어마했지. 지금은 프리미엄이 높지 않아요. 지금도 높고 과하단 말이죠. 그런 기준에 거래대금도 없는데 얘를 지금도 갖고 가면서 야 한 번만 터져줘라 그래요. 안 돼. 예를 들어서 뭐 전혀 뜬금없지만 다날 같은 종목 이거 시가총액 지금 2,900억이죠. 얘 1조 넘었었어. 1조. 그때 거래대금이 이렇게 터진 거예요. 하루에 1조씩. 시가총액 1조 넘기고 하루에 거래대금이 1조씩. 근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런 애들이 다 요 자리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미련 갖고 거래대금 주고 있는데. 그 다음 거래대금 이렇게 주고 있는데도 여기서도 한 번만 움직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이런 종목을 추천하는 애들은 그런 말만 해요. 한 방이면 된다. 한 방이면 개뿔. 여기서 지금 한 방 돌리려면은 고점 대비 77% 하락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한 200%, 300%, 400% 올라야 돼. 올라가겠어요? 뭐 올라갈 수는 있겠지. 그럼 그때 따라 붙으면 돼. 그래서 철저히 거래대금의 기준을 설정하는 거다. 그럼 그걸 뭔 기준이라고 해요? 다시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을 한다는 거는 수급과 심리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수급이 들어오느냐의 기준 하나. 수급 들어왔어요? 이거. 수급 들어옵니까?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심리적인 부분. 그럼 수급은 얼마큼? 80% 90% 이상을 수급.
수급 논리. 그러니까 심리는요. 이거 이슈가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 내용. 자, 현대차 IR 공시 캡처해서 올려드리세요. 어? 공시 내용, 주가에 실질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시 내용, 뭐 대규모 흑자 전환이라든가 대규모 뭐 수주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시가 나오죠. 그거는 실질적인 모멘텀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뭐 저기 뭐야 대머리 치료제가 발모제가 뭐 어디 아마존에 뭐 등록이 되면 판매가 많이 될 수도 있다, 많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그건 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는 10% 그거를 재료라고 착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그래 결론은 수급 논리인데 대형주들의 대부분은 메이저들의 수급을 가늠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Y젠트도 예를 들어서 눌려 있어요. 고점 대비 이거 짜증나네. 2%나 밀렸네. 다른 때 같으면 차익 실현해야 되는 범위인데 근데 어떻게 돼 있어? 아까 고점 찍을 때가 10만 주고 지금은 4만 주가 더 들어와 있어요. 물론 프로그램 이외에 자체적인 외국인 매도와 기관 매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그 매도가 있다 해도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있다 보니 서로 손바뀜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전히 전일 대비 7%의 강세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 식으로 저 수급이 신뢰할 수 있는 수급이냐 단타로 들어와서 빠져나가는 수급이냐 요 기준점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기준에서도 이제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그러면 결론은 제 기준에서 여러분들께 지금 2시분이 안 됐어요. 뭐 1시간이면 변동수 충분히 나와. 그러니까 요 기준에서 예를 들어서 5만 천 원 공방하는데 30만 줄 넘긴다. 혹은 여기서 매매가 나오는데 30만 줄 넘긴다. 그럼 매수야. 지금도 매수야. 5만 원에서도 매수야. 매수 신호 계속 떠 있었잖아요. 또 프로그램 쪽에 여기서 말씀드렸죠. 여기서 그 10시 기준에 딱 신호 나올 때 5만 원 공방 딱 첫 스타트 나올 때 저 기준에서 얼마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거 기준에서 17만 주 매수였다니까 프로그램. 아까 보셨잖아요. 17만 주 매수. 그 17만 주 들어오는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왔던 거고 그 17만 주 매수인데 여기까지 진행이 됐을 때 얼마? 매수 기준이 얼마까지 올라왔었어요? 28만 주. 근데 지금 얼마예요? 다시 29만 주인데 주가가 그 수급 논리에 의해서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물량을 걷어가다 보니까. 근데 신기한 게 뭐예요? 매수를 하다 보면 그냥 막 위로 파파방 치고 들어올리죠. 그러니까 개인이 그냥 일반 개인이 그렇게 해서 뭐 몇천 주, 몇만 주 사서 얘가 주가 움직이는 기준은 아니고요. 결론은 단순 논리로 방금 말씀드린 그 단순한 수급 논리의 기준에서 프로그램 수급이 어찌됐든 좋든 싫든 매수로 들어와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 이외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얘한테 관여를 해요? 거의 관여 안 하죠. 거의 관여 안 하는 종목이에요. 또 개인들도 맨 처음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종목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비중을 따졌을 때 제가 볼 때는 그 전문가들이 정신 나가서 이런 종목들이면 되게 좋아할 거야. 결국은 뒤져보면은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걸 들어가시는 분들 또 이걸 들어가시더라도 비중을 막 왕창 들어가시는 분들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남들은 뭐 이거 사서 대박 났네 이런 거 말장난에 현혹되시거나 마케팅에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걸로 뭐 인상 한번 팔자 고쳐보자 이것도 절대 우리 방에서 뭐 그러실 일도 없고 그러지 마시고 결론적으로 만약에 제가 문자를 드리더라도 2% 정도 범위에서 드릴 건데 Y젠터가 애매모호한 가격이 또 돼 있잖아요. 그럼 저쪽 집중하지. 이건 영상만 올려드리면 되는 거잖아. 굳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개별 매매 하시더라도 그렇다면은 얼마? 1%, 2% 정도의 분할 매수 정도. 지금 들어가서 5만 원에 밀리면 5만 원에 추가 편입인데 프로그램이 계속 매도로 나온다. 그러면 안 되지. 근데 프로그램 더 들어오는데 5만 원까지 눌린다. 그러면 뭐 편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 2% 기준은 뭐 오버나잇 50% 미만입니다라고는 했지만 진짜 1, 2%만 들어갔다. 그럼 하루 더 가져가도 돼. 1%, 2% 얘기했는데 왕창 사시는 경우를 기준 잡아서 오버나잇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1억 계좌에 100만 원 들어가서 이뭐 한가 맞아봐야 30만 원이에요. 그래서 30만 원 내가 드릴게. 예? 그래서 비중 조절만 명확히 하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중에 또 케빈님이 나 5만 원 손실 났으니까 5만 원 주세요. 그러면 또 머리 아픈데
일단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프로그램이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Y젠터에 들어오는 프로그램은 정상적인 외국 기관으로 추정을 하는 거고, 그 수급 범위도 그렇게 믿고 있는 거고, 바이오니아나 이런 변동성 종목의 수급에 유입되는 프로그램 쪽 또 외국인 이런 쪽은 아무래도 뭐 CFD 상품에 대한 해치도 있을 수 있고 상품 해치도 있을 수 있고 부티크 물량도 있을 수 있고 뭐 지극히 정상적인 기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철저히 기술적으로만 대처한다. 그들이 들어오는 모양새에서 따라 붙고 그들이 뭐 빠져나가거나 또 다른 쪽에 두들겨 맞으면 동반적으로 뭐 손절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기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9만 주예요. 그래서 뭐 들어가셔도 크게 뭐 무리는 없겠습니다. 5분봉 기준에서 그래서 요 정도. 그리고 거래량의 기준은 지금 사실 뭐 완벽하진 않아요. 거래량이. 최소 범위 10만 주 이상 무조건 터져야 되는 게 옳고. 그리고 원래는 이제 10만 주가 아니라 최소 15만 주씩 터져야 앞전고 좀 넘기는 거죠. 최소 15만 주. 10만 주 갖고는 지금 거래량이 뭐 월등합니다. 이렇게 보기 어려워요. 이미 주가도 13%나 올라와 있고. 그래서 15만 주 그 이상 터져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기울기가 돌려질 만큼 세게 들어올려야 되는데 일단은 뭐 프로그램은 들어와 있고 프로그램에서 한 템포 더 유입을 하면 변동성은 앞점 고점을 충분히 넘길 수는 있다. 근데 그것을 맹신할 수는 없다. 뭐 전화해서 물어본 것도 아니니 여러분들께서는 들어가시더라도 1%의 기준, 2%의 기준, 감당될 기준. 그리고 HLB가 잠깐 떴어요. HLB 시가총액 4조 7천억이죠. 근데 바이오니아보다도 거래 대금이 안 터졌어. 그럼 얘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간다니까. 떴어도 우선순위를 설정을 할 때 HLB가 더 등락이 더 크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지금 막 터진 거니까. 지금 막 터졌으니까 지금부터 막 요이 땅에서 속된 표로 미친 듯이 날아갈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이제 안 드리는 거고 개별 매매에서 이거 따라붙으면 안 되나요 할 때 아 왜 안 돼? 신호가 나왔는데. 얘기했잖아요. 윤정두가 매수 신호가 나오면 들어가는 거야. 대신에 손절하면 돼. 다른 거 보지 말고 신호 나온 거 사란 말이야. 신호 나온 거. 에코프로 살까 또 물어보지 말고 에코프로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잖아요. 에코프로 들어갈 때 추세 매매는 상관없어. 근데 지금 에코프로 들어간다는 이유가 뭐예요? 아 그냥 에코프로 한번 들어가고 싶은데 이거 뭐 들어가면 오를까요? 오늘 변동이 나오겠냐고 에코프로가. 안 나와. 그러면은요 HLB는 이제 막 터졌겠지. 거래가 한번 눌러볼까요? 거래량을. 이제 막 터졌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막 터졌잖아요. 그럼 우리가 Y젠터가 편안하고 전체 포트가 편안하고 또 바이오니아도 막 지금 수익이 막 어마어마하고 그러면 HLB 매수 이렇게 했겠지. 나 다 떠나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매수. 어렵지 않아요. 매수. 농담해라. 에? 종목 검색기에서 뜨는 종목을 기준을 잡아서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떴는데도 막 이거 사도 돼요, 저거 사도 돼요, 나 이거 이뻐 보여요. 막 소형주 막 끝내줘요. 그거는 이제 개별 매매. 개별 매매 기준에서는 당연히 하실 수 있죠. 뭐 윤정도만 무조건 옳은가? 개별적으로 혼자 매매하실 때는 거래대금이든 뭐든 뭔 상관이 있어. 응? 잘 아시는 종목 잘 대처해서 수익 내시면 되는 거지. 자, 그렇게 해서 바이오니아만의 교육이 아니죠.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교육입니다. 참조하시고 HLB 뭐 4조 8천억짜리인데 1,300억 터졌는데 얼마나 좋아.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딱 신호 나오고. 그럼 이것도 한번 녹화할 수 있을지 볼게요. 자, 다시금 말씀드리지만은 홈페이지 찾아오세요. 네이버에서 그렇게 해서 전화번호 밑에 있으니까 연락하셔서 함께 하십시오. 함께.